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비츠로셀은 드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리튬 1차 전지 분야에서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사업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며 완전히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스마트미터 전지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인도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공급망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고, 방산용 고온전지와 열전지, 그리고 산업용 고출력 전지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매출은 1,500억 원을 넘기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대폭 증가하며 확실한 수익 기반을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적 향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츠로셀은 올해 들어 전략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단기 실적을 넘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리튬 1차 전지의 글로벌 확장을 지속하면서도 그 기술적 역량을 활용해 리튬 2차 전지 소재 분야와 리튬 회수 및 정제 기술, 나아가 리튬 금속 직접 추출 및 재활용 기반의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 배터리 제조 공정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리튬 금속 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면 단순한 부품업체가 아닌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태계의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동화 전지 제조 시스템과 정밀한 셀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방산과 산업용 시장의 극한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지 제품군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고출력 전지의 경우 미군과 NATO 인증을 통해 국제 군수 시장에서도 공급 안정성과 기술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고부가 가치 방산 전지 수출의 직접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미터 전지 부문에서도 극저온, 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밀도 리튬셀을 구현해 향후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확산 흐름에 가장 적합한 공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투자자의 시각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현재의 주가는 과연 비츠로셀의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고순도 리튬 전지 제조 기술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향후 배터리 소재 전략에 있어 핵심 원천 기술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일부 리튬 회수 및 재활용 설비 관련 R&D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생태계 내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현재 비츠로셀은 리튬 1차 전지의 글로벌 공급 안정성과 고부가 시장 선점이라는 현재 가치와 리튬 소재 2차 전지 재활용 기술이라는 미래 성장성 사이에서 독특한 교차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비츠로셀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고순도 리튬 인곡과 광폭 리튬 포일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주목할 만한지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리튬 인곡과 리튬 포일이 어떤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튬 인곳은 고체 형태의 순수 리튬 덩어리입니다. 이 리튬을 얇고 넓은 금속판 형태로 가공한 것이 바로 리튬 포일입니다. 이 포일은 배터리의 음극재, 특히 차세대 전지인 리튬 황전지나 리튬 공기전지 같은 미래형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리튬 포일은 두께가 약 10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얇고 폭은 150mm,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의 넓이로 압출해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순도도 99.9%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압출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4마이크로미터 이내로 균일한 두께를 유지해야 하는 고난이도 정밀 기술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비츠로셀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기존에는 1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군수용 배터리나 석유 시추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순도 리튬 인곡부터 리튬 포일까지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과감하게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공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리튬 금속을 용융염 전해 방식으로 추출하는 공정. 둘째, 이 리튬 금속을 다시 진공 증류 방식으로 순도 99.9% 이상으로 정제하는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순도 리튬을 광폭 압출기로 눌러서 포일 형태로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이 세 공정은 각각 따로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연속 공정으로 연결해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건 선도적 시도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해외 선두 기업으로는 미국의 알버말, 중국의 간펑 리튬이 있습니다.
알버말은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 기업으로 리튬 정광, 리튬염, 리튬 수산화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리튬 메탈 자체를 생산하는 파일럿 공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순도 리튬을 기반으로 한 광폭 리튬 포일 생산에서는 공개된 상용 기술이 제한적입니다. 간펑 리튬은 이미 리튬 금속 및 리튬 합금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사에는 리튬 포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이 150mm 이상인 대면적 포일을 플러스 마이너스 4마이크로미터 균일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즉 기술의 깊이와 범위에서 본다면 국내 기업도 충분히 경쟁 가능하며 오히려 R&D 주도력에서는 앞서 있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선도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펑 리튬의 주식은 홍콩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리튬 수요가 급등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 다시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알버말 역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 리튬 내재화 수요가 커질 때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공급 과잉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리튬 가격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츠로셀처럼 1차 전지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리튬 가격보다는 자체 제조 공정과 고객처 다변화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등에서 리튬 금속 음극의 안정성과 포일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포일 표면의 산화 방지 코팅 기술, 리튬 금속의 결정립 제어 기술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리튬-왕 전지의 사이클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해외에서는 MIT에서 리튬 금속의 덴드라이트 성장 억제를 위한 나노복합 재질 코팅 연구가 진행 중이며 UC 버클리에서는 리튬 메탈의 이온 전도성 향상을 위한 세라믹 인터페이스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러한 대학 연구는 당장 양산에는 연결되지 않지만 상용화에 필요한 물성 안정성과 제조 공정의 기반 기술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시장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 결국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됩니다. 전 세계 리튬 2차 전지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2025년이면 약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리튬 금속, 리튬 인곳, 리튬 포일 같은 소재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중국과 호주에서 리튬을 정제하고 미국과 유럽이 수입해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 리튬을 정제하고 금속화하고 포일화하는 내재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리튬 인곳 및 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 자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술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화가 안 되면 주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츠로셀은 이미 군용과 산업용 1차 전지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리튬 인곳과 포일 양산 기술을 확보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수요 기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기술 개발 성공, 고객사 확보, 매출 성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반면 글로벌 리튬 가격이 다시 급락하거나 공급 과잉이 오면 단기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광폭 포일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이는 단순한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수년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튬 황전지, 리튬 공기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는 개발되고 있고 그 핵심 소재가 바로 고순도 리튬과 정밀 압출 리튬 포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장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의 성장 섹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